몸을 따뜻하게 한다. 면역력을 높인다.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가라앉힌다. 진통 및 소염작용이 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뇌경색, 심근경색, 고혈압이 예방된다. 소화흡 수요를 높이고 위궤양을 예방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강의 힘입니다. 아직 가을이지만 몸은 슬금슬금 추위를 느끼고 있죠. 겨울 혹한에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후끈하게 만들어줄 생강 정보가 담긴 책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현대인들의 평균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보급 이외에도 과식이나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들을 과다 섭취하는 것, 지나친 염분 제한 같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대사가 약 12%, 면역력은 약 30% 이상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저체온으로 인한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결림, 요통, 두근거림과 같은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고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이나 간, 신장 등의 병이 걸리는 등 이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체온을 올려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질병이나 증상의 근원에는 냉증이 숨어 있다는 데서 시작된 그의 생강에 대한 관심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의 70% 이상의 생강이 들어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생강이 필요한 이유와 섭취 방법 등 저자가 이야기하는 생강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강의 힘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람들의 몸이 차가워졌다. 냉증이에요. 항상 손발이 차요.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내 몸이 차가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의학 대사전에는 겨드랑이에서 쟀을 때 평균 체온은 36.8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4도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에 평열이 36.89도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내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봐도 높아봤자 기껏해야 36.2도에서 36.3도다. 대부분 35도대, 심한 경우에는 34도대도 있다. 우리 몸은 원래 36.5도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가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의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한두 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부디 체온이 상승하면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게다가 이 같은 저체온화 경향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해보면 전체적으로 저체온임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냉증하면 젊은 여성이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몸이 차가워져 있다. 사계절이 순환하는 나라에서 몸이 차갑다라는 증상은 예전에는 당연히 겨울철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떨까? 이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한여름에도 건물이나 차 안은 전혀 덥지 않다. 덥기는커녕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기까지 하다. 덥지 않으니 체온이 상승하지 않고 거기다 얇은 옷차림에 차가운 음료수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만 먹으니 당연히 몸이 더 차가워진다. 땀을 흘릴 일도 없어 몸에 고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또 체내를 차갑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몸이 더 차갑다 라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자리를 잡고 말았다. 에어컨 보급이 초래한 폐해가 하나 더 있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체온을 조정하는 자율신경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수면을 취할 수 없다. 식욕이 없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갑다.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내 병원에도 여름에 끈 무렵만 되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는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혼란이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냉증은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더위를 잘 타니까 괜찮아요 라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증이라고 해서 추위를 잘 타는 사람만 걸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이 없어도 몸이 차가운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손발은 따뜻해도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면 이 역시 냉증이다. 배는 몸의 중심이다. 중심이 차가운 사람은 열이 표면에 몰려 있어 손발만 따뜻할 뿐 정작 체내는 차가운 경우가 많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이 나는 까닭은 대사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을 버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반응 때문이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오는 식은땀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수분을 버려서 체온을 올리려고 한다. 걸핏하면 붓는 사람도 체내에 수분이 많다고 보면 된다. 여름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로는 차갑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냉증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몸의 이상이 걱정인 사람은 제일 먼저 냉증을 의심해 볼 일이다. 왜 이렇게 우리 몸이 차가워졌을까? 에어컨의 보급 이외에도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자리 잡은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식은 큰 문제다. 후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지만 현대인은 정말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것은 내가 항상 호소하는 바인데 옛날과 달리 현대인은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하루 세끼 자체가 과식이다. 몸을 차갑게 만드는 최대 원인은 과식에 있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시키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안정시 열 생산량은 골격근이 약 22%, 간이 약 20%, 뇌가 약 18%, 심장이 약 11%라고 한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 성분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2000년 전 옛날의 한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온다 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혈액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과다 섭취에 주의. 서양의학에는 냉증이나 냉체질이란 개념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매우 중요시한다. 2000년 전부터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양성식품, 반대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음성식품이라고 분류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에 활용해왔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수분이 많은 식품, 물, 식초, 녹차, 커피, 주스, 콜라, 우유, 맥주 등. 남방 원산식품,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토마토, 오이, 카레 등. 백색, 청색, 녹색 식품, 백설탕, 크림, 우동, 잎채소 등. 부드러운 식품, 빵, 마요네즈, 버터, 케이크 등. 화학조미료, 갑상샘 호르몬제를 제외한 화학약품, 건강보조식품. 평소의 식생활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들 음성식품만 먹고 있지는 않은가. 서양식 식생활이 정착되고 물류의 발달, 인스턴트 식품이나 냉동식품의 보급 등으로 한 세대 전과는 환이한 변화가 식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대인은 대부분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에 둘러싸여 생활하며 이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지나친 염분 제한도 몸을 차갑게 한다. 소금을 줄인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한다. 이 말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탓에 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도후크 지방 사람들에게는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다. 이 지방 사람들은 미소 된장, 간장, 절임 음식 같은 짠 음식을 좋아하는데 조사 결과 하루 염분 섭취량이 30g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인과관계가 도마에 올랐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상식이 뒤집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의 조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감염운동을 실시하여 염분 섭취량을 대폭 줄였는데도 고혈압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뇌졸중의 사망률은 확실히 줄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뇌경색 사망률은 오히려 늘어났다. 도후크 지방 사람들에게 고혈압이나 뇌졸중이 많았던 당시에도 그들의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고작 2에서 3세 모자랄 뿐이었다. 즉, 염분만이 원인이 아니라 겨울철 추위나 운동 부족, 채소 섭취의 부족 등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염분에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이 사실에 비추어 도후크 지방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더라면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훨씬 전에 몸이 냉증 때문에 생긴 감기나 폐렴, 결핵, 류머티즘, 우울증 등으로 일찍 죽었을지도 모른다. 염분을 너무 줄인 나머지 염분 부족 상태에 빠져 몸이 차가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다만 소금을 먹을 때는 인공화학염은 피하고 약 100종류나 되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천일염을 먹도록 한다. 또 발안이나 배뇨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수분과 함께 체내 나트륨도 말끔히 배출할 수 있다면
심장에 부담이 갈 일도 없고 혈압이 올라갈 걱정도 없다. 운동 부족도 냉증의 원인. 식습관을 제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냉증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앞에서도 썼듯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생산하는 곳이 근육이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거나 근육의 운동량이 저하되면 열 생산량이 줄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사람은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있다. 그러므로 자주 걷는 습관이나 하체를 쓰는 스포츠가 냉증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 하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진다. 그 결과 전신의 혈행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반대로 하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지속하면 몸은 갈수록 차가워진다. 생강은 최고의 냉증 제거 식재. 서양이나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식재로 귀히 쓰여져 왔다. 생강의 원산지는 인도인데 인도의 전승의학 아유르베다의 서적 중에는 생강을 두고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기술했고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도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생강을 소화제나 장의 가스를 제거하는 구풍제로 사용했다고 하며 그 뒤를 이은 고대 로마인들은 식중독 등의 해독제로 썼다고 한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왕가나 귀족들 사이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1파운드 약 450g을 양 한 마리와 교환했다고 하니 얼마나 귀중하게 다뤘는지 알만하다. 또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10내 3분의 1이 죽었는데 평소에 생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헨리 8세는 런던 시장에게 진저브레드 생강빵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일을 계기로 이후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진저브레드나 사람 모양을 한 진저 쿠키를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한다. 생강의 뛰어난 약효는 이처럼 2000년 이전부터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중국에서도 생강은 중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한약을 보면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한방 100수십 종류 가운데 무려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간다. 한의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 이 일을 계기로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생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었다. 감기약으로 유명한 갈근탕이나 위약인 안중산, 간질환에 처방하는 소시호탕, 장의 이상에 쓰는 계지가장약탕 등에도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 없이 한방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강에는 한방에서 말하는 기, 혈, 수의 흐름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는 효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기, 혈, 수가 정체되면 온갖 질병이 일어난다고 본다. 피해 정체를 어혈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다. 심장이 혈관계 기능이 저하되어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그 부분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 방치하면 염증이나 종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된다. 몸에서 땀이 난다. 붉은 얼굴, 대변의 색이 시커멓고 냄새가 심하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 등의 항목은 어혈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즉 냉증은 혈액 오염으로도 직결된다. 또 물의 흐름이 나빠져서 정체된 상태인 수독이 있다. 그리고 기의 정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유지 에너지가 정체되는 현상이다. 활기니 기력이니 기압처럼 기가 들어간 단어는 무척 많다. 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기의 흐름이 방해받아 정체되면
어쩐지 몸이 찌뿌드드하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헛배가 부르다 같은 불쾌감으로 나타난다.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만성피로, 증후군 등으로 진전되기 쉽다. 생강에는 기, 혈, 수의 흐름을 좋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만능 작용이 있다. 냉증 외에 이런 증상에도 효과 만점. 생강에는 냉증을 제거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말고도 많은 효능이 있다. 이들 약효를 소개하기 전에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부터 설명을 하겠다. 생강이 자랑하는 성분과 약효들. 생강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알싸한 매운맛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화한다. 진저롤에는 혈액 촉진 작용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강한 살균력까지 겸비했다. 진저롤과 쇼가올 모두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어패류나 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이들에 함유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생강의 껍질 바로 밑에 있는 가는 관에는 특유의 방향을 지닌 휘발성 기름인 정유가 들어있다. 생강의 정유에는 진기베롤, 진기베렌, 커큐민, 피넨, 시트럴유, 보로네올 등 400종류가 넘는 방향 성분이 들어있다. 이들 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생강의 다양한 약효가 생겨난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1. 몸을 따뜻하게 한다. 진저롤 등이 혈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2.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3. 발안과 거담을 촉진한다.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발안과 가래를 제거하는 거담을 촉진한다. 4. 기침을 가라앉힌다. 뇌의 중추에 작용해서 기침을 없앤다. 5. 해열작용.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에 맞먹는 해열작용이 있다고 한다. 6. 진통 및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 하루 10에서 30g의 생강 건조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화학약품인 소염 진통제는 위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생강은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안심이다. 7. 혈액 응고를 억제한다.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안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8. 강심작용.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나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9. 위장의 소화흡수 능력을 높인다.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흡수 능력을 높인다. 생강에 함유된 진지베인이란 성분은 강력한 단백질 분해 요소다. 파파야의 파파인, 파인애플의 브로멜린에 필적할 정도의 효과가 있다. 10. 위궤양을 예방한다. 생강에는 적어도 7종류의 항궤양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궤양의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살균하는 작용도 있다. 11.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뱃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항암제나 마취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구역질에도 효과적이다. 구역질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위장운동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일어나는데 생강의 성분인 진저롤에는 세로토닌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12. 항균, 항바이러스, 항기생충 작용.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지니고 있다. 감기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 구균과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회충이나 필라리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한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감초생강인 가리를 함께 먹는 편이 좋다.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생강은 뇌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4.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저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15.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불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서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도 한다. 16. 산화를 방지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나 알레르기, 면역질환 등은 물론이고 노화의 예방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7. 우울증을 예방한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기를 소통시킨다라고 하여 우울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고 여겨왔다. 기병의 특효약인 한약, 바나 후박탕에 들어가는 성분이기도 하다. 18.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발안이나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최고의 조합, 생강, 홍차, 흑설탕.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 생강을 매일 손쉽게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히 갈아 넣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녹차나 뜨거운 물로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역시 홍차가 제일 좋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는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 붉은색 혹은 검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거 효과를 더욱 증진시키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강 홍차에 흑설탕을 넣으면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 백설탕은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양성식품이다. 흑설탕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한데 칼슘 함유량은 백설탕의 150배 가까이나 된다. 트리플 온열 효과로 강력한 작용. 생강, 홍차, 흑설탕을 조합한 생강 홍차. 들어가는 재료가 하나같이 양성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강하다. 생강 홍차를 마시고 곧바로 몸이 따끈해지는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대사가 좋은 사람이라면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한다.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 홍차를 하루 3잔에서 4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데 놀랄 것이다.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도 해방된다. 붓기 제거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무슨 짓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몸이 차다. 냉증 탓에 대사가 나쁘기 때문에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지 않고 또 체내에 여분의 수분이나 노폐물이 쌓인 채 배출되지 않는다. 생강홍차를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들 증상은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무리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피부도 고와져서 오늘부터 당신은 피부 미인. 생강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윤기가 흐르며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목욕 직후 피부가 고운 이유는 혈행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생강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무엇보다 얼굴 전체에서 생기가 넘치며 빛이 난다. 내 몸을 살리는 생강 활용의 지혜. 생강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날생강을 이용. 생강은 수확 시기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 5월에 심어 9월경에 캔 것을 신생강이라고 하는데 미소된장을 찍어서 생으로 먹거나 매실초에 절여서 먹는다. 상큼한 매운맛이 특징이다. 한편 양분을 듬뿍 머금게 놔두었다가 10월에서 11월에 수확한 뒤에 이듬해 5월 이후까지 저장하는 생강은 근생강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게에서 흔히 보는 울퉁불퉁한 껍질의 생강이 근생강이다. 그 중에서도 종생강을 심어서 1년 뒤에 수확한 것을 묵은 생강 혹은 고생강이라고 부른다. 줄기의 끝부분이 빨갛게 변하는 종류도 있다. 저가생강, 금시생강, 곡중생강 등이 그런 종류인데 어릴 때 수확해서 생으로 먹거나 단 식초나 매실초에 절여서 먹는다. 종류나 산지 등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종류의 생강을 먹든 건강에 미치는 효능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신선한 것에 영양분이 많으니 구입할 때는 굵고 울퉁불퉁하며 상처나 주름이 없는 신선한 생강을 고른다. 반대로 표면이 밋밋하고 주름이 눈에 띄는 데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생강은 오래되었다고 보면 된다. 생강을 보관할 때는 표면을 말린 뒤 랩 같은 것으로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넣는다.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간다고 한다. 갈아놓은 상태에서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 밀폐식 비닐봉지 같은 데 넣고서 평평하게 펼친 뒤 젓가락 머리 부분을 이용해 바둑판 모양으로 선을 그어 놓으면 쓸 만큼만 떼어서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채 썰거나 편으로 썬 생강, 잘게 다진 생강도 마찬가지로 냉동 보관할 수 있다. 얇게 썬 생강을 단식초나 매실초, 벌꿀, 간장 등에 담가 만드는 절임도 쉽고 오래가는 보관법이다. 또 생강을 갈 때는 세라믹 강판을 쓰면 편하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잘 갈리고 안전한 데다 설거지도 간단하다.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도 오케이. 날생강을 갈거나 씹어먹기 귀찮다는 사람은 생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만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 등에 비치해 두고 음료에 넣거나 갖고 다니면서 외식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최근에는 말린 과일처럼 편으로 썬 날생강을 설탕에 절여서 건조시킨 다음 간식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과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생강탕, 생강 벌꿀 레몬, 생강 코코아 같은 다양한 생강 가공품이 출시되어 마트나 편의점,
혹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되도록 껍질째 쓰자. 날생강을 갈거나 썰어서 사용할 때는 되도록 껍질째 쓰도록 하자. 생강에 함유된 정유 성분이 껍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정유 성분에는 살균 효과 등의 약효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또 건조시키면 정유에 든 수많은 성분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성분으로 변하거나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하루 섭취량은 따로 없다. 내가 생강을 매일 먹자 라는 말을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나 생강은 어디까지나 식재일 뿐 약이 아니다. 하루 섭취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리 없다. 다만 자극이 강한 식재인 만큼 한꺼번에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다. 건조 생강가루의 경우 해외 생강 연구의 1인자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는 하루 1g을 기준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관절염 환자가 착각을 해서 일회 3에서 4g씩 먹었더니 통증이 경감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혈전증 예방에는 매일 2g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결국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당한 섭취량을 찾아나가면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으면 제일 좋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바가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몸 상태나 신경 쓰이던 증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편이 바람직하다. 매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부록의 레시피만 모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내 몸을 살리는 생강 활용의 지혜. 생강은 채소가게나 슈퍼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근 생강을 사용한다. 되도록 국산의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이 좋다. 굵고 울퉁불퉁하며 상처나 주름이 없는 생강을 고른다. 그대로 보관할 때는 랩 등으로 싸서 냉장실에 둔다. 갈거나 썰어 놓은 상태라면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 되도록 껍질째 사용한다. 단, 흐르는 물에 잘 씻을 것. 갈아 먹거나 즙을 짜 먹거나 썰어 먹거나 등등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날생강 대신 생강가루나 튜브 생강을 써도 좋다. 하루 섭취량이나 섭취 시간 등에 정해진 바는 없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한꺼번에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피한다. 생강 건강법의 최강 메뉴는 생강 홍차. 생강 박사인 내가 첫째로 추천하는 생강 건강법은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를 만드는 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과 흑설탕을 넣기만 하면 된다. 홍차 종류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생강을 넣으면 풍미가 바뀌기 때문에 고급 홍차를 써도 별 의미가 없다. 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싸고 저렴한 홍차 티백을 이용한다. 찻잎을 사용할 때는 1티스푼 분량의 홍차잎이 찻잔으로 한 잔 분량이다. 티백을 사용할 때는 찻잔 한 잔당 티백 1개다. 생강은 간 것을 거즈 등으로 걸러서 짜낸 즙을 쓰던가 짜지 않고 그대로 넣는다. 간 생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잦은 사람은 그대로 넣어 먹는 편이 좋다. 건조 분말을 사용할 때는 1작은술 정도, 튜브 생강을 사용할 때는 2cm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흑설탕이 없으면 벌꿀을 대신 넣어도 상관없다. 흑설탕이나 벌꿀을 넣으면 홍차의 색이 검게 변색된다. 단맛 속의 철분 성분 때문이다. 철분은 적혈구의 원료가 된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검게 바뀐 홍차의 색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강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강홍차를 계속 마시기만 해도 일단 감기에 잘 안 걸리게 된다. 생강홍차의 온열작용과 살균작용, 면역 강화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두통이나 요통, 복통, 무릎 통증 같은 통증 전반, 기관지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 비만, 피로나 어깨결림 등 다양한 이상이나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강홍차 만드는 법과 음용법. 재료 1인분. 생강 약 10g, 엄지손가락 크기 1조각, 건조분말은 약 1작은술, 튜브 생강은 약 2cm. 홍차 한 잔 분량.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 적당량, 없을 때는 벌꿀로 대신한다. 만드는 법. 1. 생강은 껍질째 잘 씻어서 간 다음 거즈 등으로 짜서 즙을 낸다. 간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 2. 찻잔 한 잔 분량의 홍차를 우린다. 농도는 취향에 따라. 3. 컵에 생강즙을 넣는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늘려나간다. 4. 취향에 따라 흑설탕을 넣는다. 없으면 벌꿀로 대신해도 된다. 단, 생강홍차를 마실 때는 다음의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뜨거울 때 마실 것.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는 마셔도 땀도 안 나고 효과도 반감된다. 1일 3잔에서 6잔. 취향과 몸 상태에 따라 가감한다. 언제 마셔도 상관없지만 아침 식사 전인 기상 직후와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신다. 생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는 생강즙 4에서 8cc 정도부터 시작하자. 생강 목욕이 체내에 쌓인 여분의 수분을 배출시킨다. 목욕만으로도 좋은 점이 가득한데 여기에 생강까지 더하면 그 효과와 효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생강 목욕을 하면 목욕 중에도 물론 몸이 따끈따끈하게 덮여지지만 목욕이 끝난 후에도 전신에서 땀이 솟아나올 정도로 온열 효과가 유지된다. 관절이나 근육의 결림이나 통증, 류머티즘, 냉체질, 신우신염, 방광염, 부인병, 불면 등의 효과를 발휘하고 그 밖에 물렁살이 붙은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목욕법이다. 또 생강을 넣은 생강족욕은 하체의 컨디션이 나쁠 때는 물론이고 무좀이나 아토피, 가벼운 동상 등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생강 목욕 주머니를 만드는 법과 사용법. 재료 생강 큰 것 1개, 약 75g. 근생강이 좋다. 면주머니 1장. 생강 목욕하는 법. 1. 생강은 껍질째 잘 씻어서 간다. 2. 면주머니에 넣고 입구를 꼭 묶는다. 3. 욕조에 넣고 목욕한다. 사용법의 포인트. 목욕물이 미지근하면 진액이 피부로 충분히 스미지 않으니 40도 정도의 온도의 물에 10에서 15분간 몸을 담그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런 사람은 생강 섭취를 피하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역사가 있는 생강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생강 섭취를 보류하는 편이 좋다.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시. 생강을 섭취하면 혀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른다. 1분간 90 이상의 빈맥이 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다.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명백한 탈수 증상이 있다. 생강에는 신진대사를 항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생강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나 생강을 싫어하는 사람도 억지로 먹지 않는 편이 좋다. 또 생강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많이 먹거나 공복 시에 먹으면 위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원래 한약에서는 위를 치료하는 약에 넣을 정도니 위에 악영향을 미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니 섭취량을 줄이거나 해서 상태를 지켜보자. 생강 스포나 생강 목욕 등 외용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다. 피부가 약해서 생강의 자극에 따끔거리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사람은 사용을 멈추던가
희석시킨 생강즙으로 얼굴 이외의 부분에 테스트를 해본 다음 시도해보자. 맛있고 간단해서 효과 만점. 생강음료. 생강홍차에 플러스. 칡 생강홍차. 이런 질병과 증상에 추천. 감기, 어깨결림, 류머티즘, 냉체질, 자궁 근종 등 한약인 갈근탕을 칡뿌리로 만든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분에도 냉증을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생강홍차에 갈분을 더하면 냉증 때문에 생기는 감기나 통증, 결림 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재료 1인분, 생강홍차 한 잔 분량, 갈분 3g. 만드는 법. 뜨거운 생강홍차에 갈분을 넣고 잘 저어가며 녹인다. 생강홍차에 플러스. 계피 생강홍차. 이런 질병과 증상에 추천. 현기증, 이명, 비틀거림, 구역질, 근시, 녹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등. 계피는 한약에서는 계지라고 불리는데 특히 귀와 눈 등을 포함한 상체의 혈행을 좋게 하는 생약으로 알려져 있다. 생강홍차에 계피를 더하면 뇌나 눈의 수정체 등에 고인 여분의 수분을 배출시켜서 혈행을 좋게 하기 때문에 눈과 귀 등에 나타나는 수독 증상에 효과를 발휘한다. 재료 1인분, 생강홍차 한 잔 분량, 계피막대 1개. 계피가루 약간으로 대체해도 된다. 만드는 법. 뜨거운 생강홍차에 계피막대를 넣고 잘 섞는다. 생강탕. 이런 질병과 증상에 추천. 어깨결림, 냉체질, 변비, 구역질, 숙취, 부인병, 위염, 위궤양,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부진, 감기, 통증 전반, 피로, 거위먹음 등. 갈아놓은 생강에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완성인 생강탕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대표적인 민간요법 중 하나다. 생강홍차에 비해 온열 효과는 약하지만 독특한 성질이 줄어든 대신 다른 식재와 조합하기 편하다. 홍차가 입에 안 맞는 사람, 두통이나 위약 등으로 홍차에 든 카페인을 피해야 하는 경우 등에 추천한다. 재료 1인분, 생강 약 10g, 끓인 물 찻잔 한 잔 분량, 흑설탕 적당량. 만드는 법. 1. 생강은 껍질째 잘 씻어서 간다. 2. 간 생강을 차 거름망에 담고 끓인 물을 부어가며 찻잔에 따른다. 거름망이 없으면 그대로 찻잔에 따라도 된다. 3. 흑설탕이나 벌꿀로 단맛을 낸다. 생강탕에 플러스. 파 생강탕. 이런 질병과 증상에 추천. 오한이 들고 몸이 처지는 감기, 통증 전반, 고지혈증, 당뇨병, 불면증 등. 파에 들어있는 황화알릴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행을 좋게 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활동을 높여서 면역력도 상승시킨다. 진정작용이나 건의작용, 강장작용 등도 있다. 재료 1인분, 생강탕 찻잔 한 잔 분량, 파 하얀 부분 2에서 3cm 분량, 약 10g. 만드는 법. 파를 잘게 썰어서 생강탕에 넣은 뒤 잘 섞는다. 생강탕에 플러스. 연근 생강탕. 이런 질병과 증상에 추천. 방광염, 신우신염, 목의 통증, 편도선염, 위궤양, 코피, 부인병 등. 연근에는 타닌이란 성분이 들어있어 소염 진통작용을 발휘한다. 방광염, 기침이나 목의 통증을 동반하는 편도선 혹은 기관지염 등에 효과적이다. 또 위궤양의 출혈을 멈추는 작용, 혈뇨나 혈변, 코피 등을 먹게 하는 작용도 있다. 재료 1인분, 생강탕 찻잔 한 잔 분량, 연근 약 10g, 흑설탕 적당량. 만드는 법. 연근 간 것과 흑설탕을 생강탕에 넣어서 잘 섞는다. 생강탕에 플러스. 마늘 생강탕. 이런 질병과 증상에 추천. 피로, 더위먹음, 권태감, 고혈압, 목맥경화,
신경통, 위장염 등.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는 알리신이란 성분 때문인데 알리신은 소화기능의 작용을 돕고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생강탕에 넣으면 피로회복 효과나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된다. 다만 마늘은 너무 많이 먹으면 궤양이나 빈혈을 일으키거나 장내에 유익한 균까지 죽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루 1잔에서 2잔을 기준으로 마시자. 재료 1인분, 생강 약 10g, 마늘 약 10g 1조각, 물 약 500cc, 흑설탕 적당량. 만드는 법. 마늘은 껍질을 까고 생강은 껍질째로 각각 얇게 썬 다음 약 500cc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 불에 올린다.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인다. 달인 물을 거른 뒤 흑설탕을 넣는다. 따뜻할 때 마신다. 생강탕의 플러스. 차조기 생강탕. 이런 질병과 증상의 추천. 구역질, 숙취, 부인병, 우울증, 자율신경 이상, 감기, 기관지염, 불면증 등. 차조기 잎에 든 페릴알데히드라는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 발한과 해열 및 해독 작용이 있고 이 밖에도 위 점막을 보호해서 구역질을 멈추는 효과도 있다. 또 차조기에는 생강과 마찬가지로 정신안정 작용이 있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도 좋다. 재료 1인분, 생강탕, 찻잔 1잔 분량, 차조기 잎 2에서 3장. 만드는 법. 생강탕에 잘게 썬 차조기 잎을 넣는다. 차조기 잎을 불에 말려서 넣거나 차조기 잎 4에서 5장을 물 400cc에 넣어 달인 다음 여기에 생강을 갈아 넣어도 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생강의 효능 정말 대단하죠? 요맘때쯤이면 햇생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수분이 많아 씻기도 쉽고 껍질도 제거가 수월합니다. 여기서 느끼셨죠? 저는 그동안 생강을 전부 껍질을 제거했습니다. 좋은 성분 많이 버렸습니다. 저는 청으로 많이 담가 먹었는데요. 레몬과의 조합도 좋고 대추와의 조합도 좋고 온갖 과일들과 생강은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올 겨울 생강 음료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